엄밀히 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개발 부분은 장기 계획이 맞았어요. 장기 계획이 맞았는데 그동안에 사람들 기대 심리가 높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관심도가 높았고, 그래서 좀 호재에 빨리 반응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쿠야 싶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되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분당, 일산 주민, 격앙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꾸준히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조금 주춤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수순대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시거나 낙담을 하시거나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급격하게 막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은 매력이 확 떨어졌겠죠.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거다, 조금 실망매물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지금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몰려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상 일기 신도시는 지금 하기에는 집값이 오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결과론적으로 30년, 40년이 돼가는 이 주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분위기가 안정적이거나 가라앉았다 싶으면 그때 한두 개, 몇 가지 화두를 던져가면서 일기신도시를 계속해서 이거 개발하겠다, 이거 변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정부 사례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면서 이 특별법을 진행을 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야 일기신도시가 나쁘다고 보면 절대로 안 되죠. 단기적으로 지금 먹겠다, 돈을 벌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거겠지만, 일기신도시는 앞으로에 있어서 최고의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일기신도시 특별법 얘기가 나왔을 때 일기신도시가 총 5개잖아요. 분당, 그 다음에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근데 재밌는 거는 중동하고 산본 얘기가, 그리고 평촌 얘기도 생각보다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용적률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부터 중동까지 이 지역의 평균 용적률을 따지게 되면은요, 일산이 가장 낮아요. 일산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이제 분당이거든요. 나름대로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용적률을 낮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당과 일산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분당이라고 하는 곳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리고 일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움직임이 조금 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산본이나 중동,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적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이 가장 적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도움이 될 거야, 나한테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사업성 계산을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라고 들어간 건데, 지금 이제 주춤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속도가 빨랐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사람들이 빨리 움직였고,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를 올렸고,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이제 실망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주춤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말한 게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주로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네로 분당과 일산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산본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리모델링이 조금 더 최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단지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5대 신도시인데 분당과 일산은 그러지 않아도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좋은데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변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삼봉과 중동 같은 데는 몇 가지 별도의 혜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용적률이 높다고 내버려 두면 지금도 30년인데 40년, 50년 동안 그대로 가야 되는 거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리모델링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봉과 중동 같은 곳에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들 위주로 역세권 위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윤석열 정부는요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서 1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거든요. 이 공약 자체를 안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공약을 진행을 시키는데 지금 진행시키려다 보니까 지금 들썩거려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 약간 이런 내용일 뿐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중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재건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변 같은 경우는 50층 막 이런데 뭐 4, 50층짜리도 나와야지 나름대로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럼 일기 신도시 특별법 안에 그 내용이 추가가 될 거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분명히 추가 호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 호재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이 가장 괜찮을까? 사실 분당이나 일산 지역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 중에서 어디가 먼저 종상향이 되거나 또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밖에 없을 거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역세권 근처가 용적률을 되게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범단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분당 같은 경우 시범단지 있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곳들 위주 또는 이제 역세권하고 가까우면서 예를 들어서 종은 좀 낮아서 종을 뭐 2종인데 3종으로 올려줄 수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 준비를, 그러니까 대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들썩들썩 거리더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부는 패를 내놨다가 패를 또 한번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타를 투자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가지고 단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은 곳 플러스 정부 정책의 발표 또는 언론에서 미리 공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갑자기 딱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인데 일기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일기신도시로 확 몰려갔잖아요. 결국 집값이 막 들썩거리는 상황이 왔다라는 건데,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규제를 계속해가지고 집값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에요. 뭘 해도 오르는 상황. 이 상황은 조금 좀 심하게 표현하면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는 좀 명확해 보이고요. 항상 보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좀 실패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례에서처럼 정부는 신도시와 관련돼서 정책을 내놨다가 회수했다가 하는 것을 앞으로 몇 년간, 심지어는 길게는 10년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 테마로 들어가기에는 참 애매한 시장이다. 왜? 폭발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 일기신도시예요.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일기신도시 투자는 단기 단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투자라기보다는 중장기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뭐 투자를 하는 어떤 모멘텀 투자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기신도시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일기신도시 이꼴 200만 호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5대 신도시는 사실상 200만 호가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 150에서 160만 호 정도 되는 그 물량도 그때 지어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기 신도시가 하도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드라져 보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좋은 입지 있는 건 맞는데, 그거 외에도 30년이 넘은 주택들이 존재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신도시 외에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져 있는 30년 이상 된 주택들, 5대 신도시 옆에 붙어 있는 주변 도시로 지어져 있는 택지 개발 지구들도 90년대 초반 중반에 지어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지역들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5대 신도시가 너무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머지 150만 호, 160만 호에 해당되는 주변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지역도 역시 분명히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그러면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기서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역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뭔가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대 신도시만 개발하는데 내가 그 옆에 살고 있다. 그러면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분명히 그 지역도 개발과 관련된 무언가 나오게 될 테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그 지역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